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직장인이라 바쁘지만 30 되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이제 막 남편과 이세 준비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원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지금도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옵니다. 소위 말하는 주말 부부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잘한 다툼은 부부 사이에 당연히 있긴 했죠. 그래도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더 큰 탓에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지나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댁은 여전히 불편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그런 거겠죠? 다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가 생각하시겠지만 제 경우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닌 신우 때문에, 그것도 한창 신혼인 우리 부부집에 올 때마다 제 물건을 욕심내고 가져가는 신우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제 나름 소심한 복수를 한 뒤부터는 신우이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결혼 초반임에도 저는 신우이와 앞으로도 그다지 친한 사이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잘 지내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많이 못마땅하신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집 식구들은 이맘때 온 가족이 모여서 얼굴 보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니들은 꼭 따로따로 부모를 봐야 하는 거니? 이건 순전히 너 마음먹기 달린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네 손이 신우다. 아예 얼굴도 안 보고 남남처럼 살 생각이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니, 솔직히 저 결혼해서 식구라는 이름으로 얼굴 보고 사는 거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고 예의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제가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불편해서 저 피하는 건데 제가 뭘 더 어찌해야 해요. 그냥 놔두세요, 어머니. 어째 둘 다 속이 똑같이 좁아. 너는 네 시누이가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게냐? 어머니, 꼴 보기 싫다뇨.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셨는지 잘 아시면서 그런 말 하세요? 제가 똑같이 속이 좁았으면 결혼 초반부터 아예 영 끊고 살았을걸요? 저도 많이 참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아나무인의 거지근성이는 당신 딸을 나무랄 것이지 왜 애먼 며느리를 잡는지. 저는 무조건 며느리를 낮게 보는 시어머니에게도 아직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댁에 아주 잘하려는 생각은 버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중이라 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셔도 그다지 타격감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계 개선 한답시고 더 노력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처음에는 저도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잘하는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서 시월도와의 갈등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고부간 갈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시어머니와도 아주 친한 편은 아니에요. 결혼해서 시댁과 아주 잘 지낸다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 제 주변에서 보지 못하긴 했어요. 물론 지금은 시누이가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며느리 편일 수는 없지만 얄미운 시누이 편만 들어주다 보니 저랑 더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죠.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생활하고 있고 신혼집이 시댁 근처입니다. 제 직장에서 가깝고 시댁과 친정 모두 가까워요. 문제는 시누이입니다. 이미 시누이는 저 결혼할 때 이미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고 미혼이었어요. 저보다도 5살이나 많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와도 몇 번 결혼 전에 얼굴 익히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고요. 지금은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아직 싱글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신우이가 남편과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종종 남자친구와 우리 신혼집에도 놀러 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기분 나빴던 건 꼭 제가 과일이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틈에 신우이가 저희 부부방을 자기 방인양 들어가서 제 화장대와 옷장을 살펴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는 정도라 기분은 좀 상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뜨악하고 놀란 일이 있긴 했어요. 남편이 주말에 오래간만에 올라와 저랑 시간을 보내려는데 굳이 남자친구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겠다는 겁니다. 싫다고 할 수 없어 오라고 했죠. 저녁을 족발을 먹자고 하길래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시켜서 맥주까지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신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화장실 간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 부부방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올케! 이거 립스틱이랑 볼터치 너무 예쁘다. 백화점에서 샀어? 이거 나 주면 안 될까? 네, 형님? 그거 제가 사서 아직 발라보지도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야. 쓰던 걸 가져갈 순 없잖아. 나 백화점 화장품 써보고 싶었어. 올케한테는 얻어쓰지 내가 이런 걸 내 돈 주고 어찌 사니? 좀 쓰자. 순간 기가 찼습니다. 하필이면 달라는 것들이 근래에 화장품이 떨어져 사둔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싼 백화점 브랜드 제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는 거절을 못하게 하려는지 일부러 신우이 남자친구와 남편 앞에서 말을 하는 건 뭔지 그 앞에서 제가 싫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하면 왠지 나만 쪼잔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요. 가져가시라고 마지못해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일을 스타트로 우리 신우이는 저에게 툭 하면 옷도 빌려가서 가져오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 벌이에요. 꼭 우리 집에 오면 시찰하듯이 옷방을 보고 가져가는 옷도 꼭 보세 같은 거 말고 돈 아껴가며 한두 벌 사두었던 브랜드 옷만 다 추려서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올케, 나는 여자 형제가 없어서 옛날부터 자매들끼리 옷 서로 빌려 입는 게 그렇게나 부럽더라고. 올케도 그렇지. 우리 종종 이렇게 옷 바꿔 입자. 응? 나도 올케처럼 얌전한 며느리 스타일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 네? 근데 제가 형님보다 체구가 작아서요. 맞는 옷이 없을 것 같네요. 저랑 스타일도 좀 다르시고요. 저는 형님처럼 과감한 스타일 옷은 잘 못 입겠던데요. 사실 소심한 제 입장에서는 거절을 명확히 하지 못해 저런 식으로 애들러 말한 건데 신우이는 제 속뜻을 못 알아듣고 자기 옷 입지도 못할 것들을 저에게 한가득 버리고 제가 산 비싼 옷들을 가져가기 일쑤였습니다. 가장이 아니라 정말 어쩔 땐 저 출근할 때 입을 옷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옷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제가 짜증나는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가져가는 신우이는 제가 남동생 와이프이니 쉽다 해도 시댁 식구가 어려운 제가 신우이 옷을 바꿔 입는 게 편하겠습니까? 게다가 스타일도 맞지 않고 저는 포멀한 복장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니 더했죠. 사실 처음부터 남편에게 말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건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신우이가 가져간 것 중 제가 비싼 돈 주고 산 옷들은 어찌어찌 닥달하여 받아냈는데 나머지는 말만 알았다고 하고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옷이 조금 과장 보태서 수백만 원어치일 겁니다. 이런 신우이를 그다지 말리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매번 싸고 도는 시어머니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결혼 초반에 아들 입맛이 까다롭다면서 반찬 챙겨주시느라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 점은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29이지만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잘해먹기가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간혹 제가 없어도 시어머니가 현관을 열고 들어와 청소를 해주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지저분해도 살림에 손대는 건 불편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도와주시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지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시어머니가 올 때 시누이가 혹처럼 같이 우리 부부 신혼집에 따라온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신혼살림으로 큰맘 먹고 마련했던 로봇 청소기를 마음대로 가져가 놓고 말도 안 해서 제가 도난당한 줄 알고 신고까지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왔다 가면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식탁 위에 자기들이 먹고 간 커피잔들이랑 간식들이 그대로 남겨 있어서 기분 나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싫은 티는 굳이 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랑만 같이 오면 다행일 텐데 그나마 주말 부부인 우리 부부를 온전히 두지도 않더라고요. 툭 하면 자기 남자친구와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모자라 평일에도 결혼한 남동생 집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시가 식구들이니 싫은 티를 낼 수도 없었고 시모와 신우가 오면 저는 다과를 준비해서 내놓곤 했는데요. 시누이는 우리 집에 오면 어머니도 안 하는 짓을 꼭 하곤 했어요. 냉장고 열어보는 건 기본이고 온갖 찬장을 다 열어보고 뒤지면서 제 살림살이를 간섭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살림살이 욕심은 많은 편이라 특히 제가 혼수를 해온 살림을 아는 척하면서 한두 개씩 가져가는 일도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달란 말을 쉽게도 하더군요. 어머, 옳게! 이거 못 보던 거네? 나 이 머그 세트 가지고 싶었던 건데. 이거 4세트나 있을 필요 없지? 나 한 세트만 줄래? 시누이가 콕 집어 말한 브랜드가 하필 제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한 브랜드 찻잔이라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거든요.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꼭 그릇을 쓰지 않아도 소장하고 있으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만족감이 있다는 걸요. 그런데 대놓고 달라는 말에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제 물건을 대놓고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아, 이 그릇 브랜드 형님도 아시네요. 제가 어렵게 구한 건데. 그럼 한 세트만 가져가시겠어요? 잘 쓸게, 올케. 올케랑 나랑 아무래도 취향이 비슷한가 봐. 가만 보면 내가 사려고 고민한 곳들이 많더라. 다음부터는 뭐 살 때 나한테도 좀 얘기해주라. 나도 따라 사게. 너는 네 동생 신혼살림을 뭐 그리 탐을 내고 그러니 그만 뒤져봐. 네가 그거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집에 굴러다니는 컵이 수두룩하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저리 시누이를 나무라시긴 했습니다. 웃긴 건 그렇게 말리는 듯 하시면서도 꼭 한마디씩 거들어 제가 시누이에게 뭔가를 더 챙겨주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령 똑같은 옷이 색깔별로 있다던가 하면 꼭 저랑 사이즈 비슷한 신우에게 주라고 한다던가 제가 쇼핑한 택배 상자를 같이 뜯자고 하고선 여러 개 시켰다 싶은 생필품들이 있으면 꼭 신우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나눠주라고 한 것들이 비싼 건 아니었고 여자들 위생용품이나 세탁, 세제, 뭐 자잘한 것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반찬 해다 주시는 어머니가 감사해서 저희 신혼집에 오면 뭐라도 꼭 손에 들려서 보냈고 빈손으로 보낸 적은 없어요. 암튼 달라는 물건만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일들이 반복되니 시누이는 물론 시어머니도 얄미웠습니다. 남편은 사실 자기 누나랑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누나인 시누이가 남편을 조금은 마음대로 휘두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놀러 올 때마다 무슨 관례인 양 제 화장대와 옷장 구경 한답시고 뒤지는 일이 점점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놀러 올 때마다 무슨 관례인 양
제 화장대와 옷장 구경한답시고 뒤지는 건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결국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손에 들고 가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이 뭐한 게요. 싫다고 말하자니 왠지 쪼잔해지는 것 같고 괜히 싫다고 하면 가족 간에 서운하다고 할까봐 말하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이건 알아서 선을 지켜야 하는 영역인데 말이죠. 나중에는 신우이가 놀러 온다고 할 때마다 괜스레 긴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이에게 제가 뭘 보답으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매번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본인 물건에는 또 애착심이 엄청 강해요. 남의 물건에 애착심이 그리 가고 자기 물건도 욕심이 많으면 왜 상대 입장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지 저는 개념이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거지도 아니고 돈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제 물건 가져가는 일이 이렇게나 짜증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마 평일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주말 부부이기도 했고 제가 시시콜콜 남편에게 싫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주말에 놀러 왔던 자기 누나가 우리 부부방에 함부로 드나드는 걸 보고 몇 번 참다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누나, 근데 누나는 왜 우리 부부 침실에 함부로 드나들어? 그건 교양머리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야? 솔직히 누나 결혼했다 쳐봐. 부부가 쓰는 침실에 아무리 동생이라도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면 좋겠어? 드디어 남편도 싫은 티를 내는 건가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누이가 얼마나 개념을 물에 말아먹었냐면요. 남편 말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가족끼리 뭐 어때? 너는 어차피 주말 부부라 잘 올라오지도 않잖아. 그동안 올케 집에서 같이 잠도 잤는데 뭐가 어떠냐? 너는 어떤지 몰라도 올케는 괜찮을 거야. 우리 서로 자매처럼 옷도 바꿔 입기도 했거든. 뭐 누나?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 건데? 우리 집사람이 거절 못해서 자고 가라 그런 거지. 설마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자고 가라 했겠냐? 아무리 주말 부부래도 우리 신혼이야. 제발 눈치 좀 챙겨 누나. 암튼 그동안은 내가 몰랐으니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자려면 나한테 말해. 신우이가 대꾸 없이 남편에게 눈을 흘겼지만 저는 일부러 눈 안 마주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앞으로는 남편이 누나랑 사이가 소원해지는 거 걱정 말고 내가 힘든 건 말하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 물건을 말하고 가져가는 일은 양반이었더라고요. 그 뒤로 더 어이가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저도 싫으면 싫다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일련의 사건들이 생겼거든요. 한 번은 주말에 시누이가 왔다 가고 아무 생각 없다가 월요일에 출근을 하려는데 제가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구두가 없는 겁니다. 순간 뒷골이 싸하게 당기더라고요. 설마 이제는 내 신발까지 말없이 신고 갔나 하고요. 출근할 때 신고 갈 생각이었던 신발이 없으니 황당했죠. 당연히 또구나 하고 신우이한테 연락을 했죠. 혹시 제 구두 신고 갔냐고요. 그랬더니 역시나 신고 갔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네요. 형님, 혹시 현관에 있던 베이지색 구두 형님이 신고 가셨나요? 마침 올케 사이즈가 나랑 똑같더라. 내가 이번 주만 신고 돌려줄게. 말하고 신고 온다는 거 깜빡했다. 괜찮지, 올케? 형님,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도 없이 제 물건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출근할 때 신으려고 내어둔 건데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혹시 언제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신어야 하니까 오늘 가지러 갈게요. 저는 짜증을 누르며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시누이가 아마 저의 짜증스러움을 느꼈나 봅니다. 어이없게도 사과도 안 하고 이러대요. 올케!
고작 하루 신고 갖다 주라고? 좀 같이 좀 신자. 나 이번 주에 일 때문에 갈 곳 많아서 그래. 솔직히 올게 사 입고 쓰는 거 내 동생이 돈 버는 걸로 하는 거잖아. 그럼 같이 신어도 되는 거지 뭘 그래? 올케는 모르나 본데 내 동생이랑 나 결혼 전에는 니 거 내 거 안 따지고 살던 남매야. 아니요, 형님. 그건 제 월급 받아서 제가 큰맘 먹고 산 건데요. 제가 아직 개시도 안 한 신발인데 오늘 너무 황당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가지러 갈게요, 형님. 치사하게 구두 하나 갖고 그러냐면서 툭툭 쏘더라고요. 결국은 그날이 아니라 거의 한 달 뒤가 되어서야 가져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저를 째째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주인 허락도 없이 물건을 들고 가서 사용하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 가족도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거나 내 물건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아무리 가풍이 다르다 해도 이건 개념이 없는 거죠. 올 때마다 비싸든 싸든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가는데 짜증 안 날 여자가 있을까요? 저도 내내 가만히 있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3번 참다가도 한 번은 신우이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더 조심스럽고 어렵긴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경우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말하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긴 했어요. 왜 내가 당연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굳이 말로 해야 하나 하고요. 형님도 자기 물건 되게 아끼시잖아요. 저한테 아끼는 건 잘 주지도 않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살림 형님이 함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좀 속상해요.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어머, 올케. 이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내가 언제 가진다고 그랬어? 다 돌려주잖아. 가족끼리 뭘 이런 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래? 올케 이제 보니 참 소심하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깨끗하게 쓰고 다 돌려줄 테니까. 저를 소심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더 이상은 내 선에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우리 누나 진짜 제정신 아니네. 나랑 당신이 똑같은 줄 알아? 당신한테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진작 말하지 왜 말 안 한 건데? 쪼잔해 보일까봐 말 안 했어. 솔직히 계속 저러지 않겠지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말도 없이 내 신발 신고 간 건 처음이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당신 누나 대체 왜 그래? 당신한테도 함부로 했어? 아무리 남매 사이라도 동생 물건 함부로 가져가는 버릇을 자기 올케한테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누나한테 따로 말할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주말에만 오니까 아무래도 우리 누나가 당신을 더 쉽게 생각했나 봐. 나 혼자 있는 거 걱정된다면서 어머니랑 당신 누나 자주 오긴 했어. 심지어 나 출근하고 없을 때 오신 적도 많아. 그렇다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겠더라. 이제는 당신이 알았으니까 제발 나 불편한 상황 좀 없게 해주라. 미안 여보. 앞으로는 우리 집에도 마음대로 오지 말라고 어머니랑 누나한테 말할게. 그리고 혹시 우리 누나가 가져가 놓고 안 돌려준 거 다 말해줘. 내가 다 받아올게. 기회는 이때다 싶어 저는 혹시 몰라 적어둔 그동안 신우이가 가져간 제 물건 목록, 특히 비싼 옷이나 화장품을 적어놓은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이렇게나 많다고? 우리 누나 완전 개념 없네. 걱정 마 여보. 내가 다음 주에 혼자 본가에 가서 전부 싹 다 가져올게. 혹시 형님이 나 곱깝게 생각하시면 어쩌지? 이럴까봐 내가 그동안 말 안 한 건데 괜히 싸우려 들지 말고 잘 얘기하고 가져와.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돌려주겠다고 한 물건이니까 아마 돌려는 줄 거야. 내가 당신한테 창피해 죽겠다 정말. 남편은 다행히 개념은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허락 없이 물건을 쓰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 주 주말에 저 없이 본가에 가서 신우이 방에 있는 내 물건을 다 가져왔고요.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신우이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잘 말씀드린다길래 별일 없을 줄 알았더니만 역시나 신우이가 가만히 넘어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남편과 실랑이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하는 투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오히려 나무라셨다고 해야겠네요. 얘, 너는 꼭 네 신랑 통해서 신우이를 망신 줘야겠니? 오늘 남매끼리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데 내가 어찌나 마음이 안 좋은지. 내 딸이 도둑도 아니고, 응? 그렇게 네 옷 좀 빌려 입는 게 고가웠어? 어머니, 제가 언제 형님을 도둑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그동안 가져가시고 안 돌려주신 제 물건 돌려달라는 건데요. 그리고 기왕에 말 나왔으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허락 안 받고 물건 가져가는 건 경우가 아닌 듯해요. 저도 친정에 형제자매 있지만 허락 없이 물건 가져가거나 옷 함부로 입지는 않고 자랐거든요. 앞으로는 형님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도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은 네가 뭐 대단한 것들이나 빌려준 줄 알겠다. 고작 옷 몇 가지랑 신발 좀 빌려 신은 걸 가지고 경우 운운하다니. 너도 참 야박하구나. 뭐 어쨌든 우리 현아가 지금 많이 속상해해. 너를 친동생으로 생각했는데 너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 가족 간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이번에는 어쨌든 네가 먼저 연락해서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서로 풀고 넘어가렴. 오히려 신우이가 저에게 사과해야 맞는 상황인데 저더러 상심한 신우 마음을 풀어주라는 건 또 뭔지. 내키지 않았지만 꾹 참고 다음엔 안 그러겠거니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요, 황당한 건 신우이의 못된 버릇은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우리 부부는 오래간만에 시간을 맞춰 제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양가 어른들께 여행 다녀오겠다는 인사는 하고 갔어요. 설마 하니 신우이가 우리 집에 함부로 드나들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였죠. 여행을 다녀와서도 저는 한동안 집에 물건이 없어졌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러 모처럼 외출을 하려는데 글쎄 남편이 큰맘 먹고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브랜드의 재킷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분명 여행 가기 전에 드레스룸에 곱게 걸어놓고 갔던 건데 말이죠. 그때까지도 설마 했어요. 설마 또 신우이가? 하면서도 저는 혹여 제가 다른 곳에 둔 건 아닌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 SNS 사진을 열어보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남편이 사준 그 비싼 트위드 재킷을 신우이가 자랑하듯 입고 자기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사진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이 옷 말이야. 우리 여행 가 있는 동안 당신 누나가 우리 집 와서 가져갔나 봐. 어이없다. 나 정말 언제까지 이 짓을 당해야 해? 아이고, 정말이네. 우리 누나 진짜 정신 못 차리나 보다. 내가 당장 가서 가져올게. 됐어. 그랬다가 예전처럼 나만 또 쪼잔한 사람 될 일 있어?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내가 당신 누나랑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줘.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지만 정말 답 없다면서 현관 비밀번호 바꾼 걸 엄마에게 알아낸 것 같다며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예 이참에 당분간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신우이의 아나무인 태도에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기 싫었던 저는 며칠 후 옷을 찾으러 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미룰 게 아니라 제가 한 방 먹이고 해결해야겠다 싶었죠. 거기서 제 옷을 찾아 나오고 계속 이럴 거면 보지 말자고 하고 나올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더니만 주택에 사는 시부모님 집 앞에 떡하니 못 보던 중형차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아버님 차도 아니었고 가만 보니 시누이가 타고 다니던 경차가 없는 걸로 보아 시누이가 차를 새로 산 것 같더라고요. 나이 35에 시집 간다고 돈 모으느라 옷 살 돈, 화장품 살 돈 아끼며 제 것으로 연명하더니만 자기 차는 떡하니 사고 그거 보는데 다시 한번 짜증이 치솟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제가 찾아갔는데도 시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 올케! 어쩐 일이야?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올케네 집 들리려고 했는데 올케가 알아서 찾아왔네? 네, 형님. 제 옷 찾으러 왔어요. 지금 형님 방에 있는 거죠? 저는 시누이 대답도 듣지 않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도 저에게 허락받고 부부방에 들어간 적 없는 사람인데 뭐 어떠랴 싶었죠. 시누이가 말릴 새도 없이 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제 옷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돌리고 눈만 돌리면 곳곳에서 제 물건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방은 어찌나 지저분한지. 책상 위에는 본인 정리 안 된 지갑이며 차키며 온갖 화장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옷은 또 어찌나 많은지. 게다가 지난번 남편이 화내면서 도로 찾아왔던 제 물건을 도로 가져간 거 보고 참 기가 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형님, 우리 여행 간 사이에 집에 드나드셨어요? 저 옷 제가 게시도 못한 옷인데 그걸 가져가시면 어째요, 형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물건 가져가는 거 저 싫다고요.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시누이가 오히려 저에게 도끼 눈을 뜨고 화를 내는 겁니다. 올케! 지금 나한테 그것 따지려고 씩씩거리며 온 거였어? 황당하다, 황당해. 나 정말 기분 나쁘다. 올케는 내가 맨날 올케 물건만 탐내고 가져가는 사람인 줄 알아? 왜 무조건 나한테 가져갔다고 난리인데? 저 옷 엄마가 반찬 갖다 주러 올케 집 갔다가 예쁘다고 나 어울리면 사주겠다고 가져오신 거야. 휴청만 하고 가져다 놓으려는 건데 깜빡한 거고. 뭘 제대로 알고서나 따져. 옷만 가져가신 게 아니니 문제죠. 여기 있는 물건들 지난번에 오빠가 다 가져온 건데 여기 도로 와 있네요? 정말 형님 왜 그러세요? 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 어머니가 놀라서 오셔서는 저에게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 옷 내가 가져다 놓은 거야. 얼른 이 표만 보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깜빡한 내 잘못이다. 이제 그만두래. 너는 시가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르고 왜 이리 큰 소리를 내는 거니? 그만하고 나중에 네 신랑하고 다시 와라. 네, 어머니.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요.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지 말아주세요. 비밀번호 그이한테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냥 나오면 너무 분이 안 풀릴 듯 싶어 챙겨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신우랑 똑같이 물건으로 복사하면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눈치껏 신우의 차키를 몰래 챙겨 나왔어요.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요. 차를 타보니 아주 차에 잠을 자도 될 만큼 잘 꾸며놨더라고요. 자기 물건은 이렇게 아끼고 애착을 갖는 사람이 남도 자기처럼 그럴 거라는 걸 왜 모르는지 다시 한번 열이 받더라고요. 저는 시누이 차에 시동을 걸어 타고 와버렸습니다. 집이 가까우니 드라이브를 해야겠다 싶어 가까운 근교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누이는 한참 신호가 울리고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올케, 또 뭐야? 아까 난리치고 갔으면 된 거 아니야? 물건 다 줬는데 또 할 말 있어? 퉁명스럽게 말하는 시누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와, 형님 차 진짜 좋은데요? 승차감 장난 아니네. 새 차 샀다고 왜 말 안 하셨어요, 형님? 차도 엄청 예쁘게 꾸미셨구만. 그랬더니 갑자기 신우이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뭐? 올케, 지금 뭐라 그랬니? 누구 차를 타고 나갔다고? 누구 차긴요? 형님 차요. 집 앞에 있는 그 차 형님 차 맞죠? 제가 좀 타고 드라이브 좀 하려고요. 그랬더니 길길이 날뛰는 게 전화기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올케 미쳤어? 지금 설마 내 차를 허락도 없이 타고 갔다는 거니? 대체 내 차 키는 언제 가지고 나간 건데? 당장 돌아와. 그 차 아직 10번도 안 탄 새 차야. 왜 올케는 남의 차를 타고 나가니? 이거 엄연히 절도야, 절도! 자기 차 가지고 나간 게 절도라며 흥분하는데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절도요? 형님 말 한번 험하게 하시네요. 저를 왜 도둑년 취급하세요? 가족이니까 형님 차 같이 타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은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참 실망이네요. 원래 가족끼리는 물건 허락 안 받고 써도 되는 게 형님 마인드 아니셨나요? 왜 새삼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저 당황스럽게. 올케, 내 차랑 올케 옷이랑 화장품 나부랭이 따위가 어디 갔다? 왜 그걸 동급 취급해? 나 정말 열받는 꼴 보기 전에 당장 내 차 가지고 당장 와! 신우이가 열받는 거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내가 그동안 느꼈던 심정 어디 한번 느껴봐라 싶은 마음에 저는 조금 더 골려주기로 했습니다. 형님 차 엄청 잘 나가요. 근데 새 차라 그런가 조금 길은 드려야겠네요. 제가 100km 넘게 주행해서 길 잘 들여놓을 테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아예 지방에 다녀올까 봐요. 내일 쉬는 날인데 남편 보러 가야겠네. 형님 괜찮죠? 올케, 정말 왜 이래? 거기가 어디라고 내 차를 가지고 간다는 거야? 아무튼 알았어. 내가 올케 물건 함부로 쓴 거 일단 사과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져와. 지금 당장! 형님, 제 물건 가져가면 한 달은 기본 아니었나요? 저는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주 정도 쓰고 돌려드릴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형님이 좋아하는 가족요. 가족끼리 차 좀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뭐 어때요? 그럼 저 운전 중이라 전화 끊습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운전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문자와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타면 이러나 싶어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저도 이 정도는 해야죠. 아무리 남편이 말하면 뭐합니까? 신우이는 남편을 무시하는데요. 제가 본때를 보여줘야 맞죠. 그렇게 저는 꼬박 이틀 동안 신우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도 왔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저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굴렀겠죠. 신우이 차를 타고 남편이는 대전으로 내려와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은 자초지정을 듣더니만 껄껄거리고 웃더라고요. 우리 누나 어지간히 속 타는지 나한테 수십 통은 전화했어. 나는 당신이 설마니 우리 누나 차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우리 누나 제대로 한 방 먹였네.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당연한 예의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니 정말 힘들다. 어쨌든 앞으로는 조심하겠지.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가만히인 줄 알았나. 자기 차 가져왔으니 얼마나 똥줄이 타겠어? 내 심정 이제 좀 알려나 몰라. 글쎄, 아마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어쨌든 앞으로 누나가 당신 물건 또 함부로 가져가면 앞으로는 똑같이 해줘. 아니다. 당분간은 우리 본가 가지 말자. 어머니도 그렇고 누나도 이참에 제대로 아셔야겠어. 이깟 일로 영 끊는 거 우습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당신 누나 얼굴 보기는 불편해. 당분간 당신 누나랑 어머니 안 만날 테니까 나한테 가자는 말 하지 말아줄래? 걱정 마. 나도 우리 집사람 그동안 마음고생했다고 하니까 누나랑 엄마 꼴도 보기 싫다.
어쨌든 누나 차 타고 왔으니 우리 같이 차 타고 드라이브나 하자. 늘 KTX를 타고 주말에 집에 올라오던 남편과 그 주에는 신우이 차를 타고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신우차는 남편과 함께 돌려주러 갔습니다. 예상대로 신우는 절대 한풀 꺾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도끼 눈을 뜨고 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니들 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나 엿먹이는 법 어딨냐? 내 차 어딨어? 올케! 빨리 차 키 내놔! 저는 신우에게 차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설마 차를 사고라도 낼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말은 하고 가져갔잖아요. 그냥 맘 편히 계시지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가져오겠지 하고요. 저는 늘 형님이 제 물건 가져가면 그랬는데요. 고작 이틀 동안 발을 동동 구르시다니요. 주말에 차 쓸 일이 있는데 말도 없이 올케가 이러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어이없다 정말. 왜 말도 없이 남의 차를 훔쳐가니? 신우이는 여전히 전혀 본인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는 모습이더라고요. 형님, 말했지만 제 물건 가져가신 일도 엄연히 도둑질이에요.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그렇지 가족 아니었어 봐요. 솔직히 남의 집 들어와 물건 뒤져 가져가는 건 절도가 아니고 뭐예요? 내로남불이 이런 건가 싶네요. 어쨌든 형님은 본인 행동은 끝까지 잘못한 줄 모르시니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자매지간도 허락 없인 물건 안 빌려가는데 말도 없이 가져가시는 거에 그동안 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 아세요? 앞으로는 형님이 제 물건 가져가면 바로 도둑질로 간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도둑질?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누나, 이제 어지간히 해. 이틀 속 태웠으면 이제 우리 집사람 심정 대충 짐작할 거 아니야. 암튼 우리는 당분간 본가 안 오고 신혼생활 즐길 작정이니까 부부 사이 금가게 하기 싫으면 제발 더 이상 우리 집사람 힘들게 하지 마. 남편이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니 저도 용기 내서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이 참 어려운 존재인 건 맞지만 제가 초반에 너무 바보같이 대응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우이를 한 방 먹인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 한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설 때 시어머니와 신우이도 민망한지 연락을 안 하더니만 너무 안 온다 싶었나 봐요. 어머니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연락을 하셔서는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마음 풀라고 살살 달래도 모자랄 판에 자꾸 남매 사이 갈라놓는 며느리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시길래 기분 나빠서 남편만 가라고 했습니다. 참 신우라는 존재는 자취측 부록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것인 양 딸려오는 존재 같달까요? 시월드와의 갈등은 대부분이 고부 갈등이 많지만 저같이 신우이나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상하는 일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쪼잔하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함부로 물건 가져가서 쓰는 일은 없지 않나요? 형제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올케가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친동생 생긴 것 같다고 물건 함부로 가져가는 건 예의를 물에 밥 말아 먹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뒤의 일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우이와 아직 대면대면한 사이예요. 물론 남편 핑계로 시댁에 자주 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 그 점이 답답하네요. 다행히 신우이가 그 후로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한 방 먹인 일은 잘했다 싶어요. 어쨌든 제가 앞으로 시가 식구들과 잘 지낼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직 경험이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게 서로 조심하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나을 듯 싶네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독자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의 사연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